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 화이트 비치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파란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재님 영상 너무 좋고 눈이 시원해요, 눈욕이라도 하게끔 가끔 올려주세요,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가끔 이렇게 화이트 비치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늘 좋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20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했고 사업을 했고 지금도 해외에 살고 있고 국제 결혼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아재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오늘 선글라스 좀 벗었어요. 바깥에 태양이 이렇게 세지가 않네요. 오늘은 해외에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년 됐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부럽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의 악화 내지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경쟁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이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우리의 명의로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 낼 수 있고요, 법인도 낼 수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국 사람에게 많은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려 사업이라는 게 있고 제한 사업이라는 게 있고 금지 사업이라는 게 있다. 제가 요 세 가지 장려, 제한, 금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 내가 발전시키고 싶어, 이런 파트를, 그러면 요 관련된 부분은 적극 장려해 주는 거, 밀어주는 거예요. 세금도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부지도 그냥 무상으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 그 부분이 절실하니까. 자, 제한 사업은 뭐냐면 개방한 것도 아니고 클로징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제한적으로 오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지 사업은요, 외국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사업이에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이 좀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그냥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장려 사업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장려 사업은 엄청난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 이 장려 사업군에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어디 걸리냐? 제한 사업 아니면 금지 사업에 걸려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업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 그 로컬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니까요. 명의를 빌려서 더미라고 해요. 더미, 바지 사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를테면 내가 사장인데 내가 투자했는데 현지인의 이름을 쓰는 거죠. 물론 변호사 써가지고 지분 포기 각서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로컬 사람이 이거 내 거요 라고 달려들면 아무리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했던 어쨌든 상관없이 굉장히 머리 아프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뺏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뺏기세요, 사업자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자나 합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 얼마, 내국인 지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49대 51,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이거는 우리가 다 투자하고 다 내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외국인들의 법인, 그 주주 명의를 쓰는 거예요. 주주를 만들고 또 그 현지 로컬 사람이 51%, 아니 6대4, 60% 이렇게 지분을 더 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나마. 이게 굉장히 큰 사실 리스크거든요. 우리가 그냥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사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 이름 가지고 내 명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부럽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가 굉장히 한국은 진짜 빨라요. 진짜 우리나라, 저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분들 입장은 제가 몰라요.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녹록치 않은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체 법인 열고 이런 게 너무 편하잖아요. 진짜 초고속 스피드예요. 진짜
진짜로.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퍼밋 하나 받는데도 여기 필리핀만 해도 막 2, 3개월 그냥 걸려요. 아 진짜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하여튼간에 뭐 굉장히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가 굉장히 빠르고 간소화된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제가 부러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법적인 보호라고 했잖아요. 그 당연히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고 법적으로 소송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다. 자, 뭐 삼성, LG 같은 대기업 아니면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머니 파워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떤 외국에서 그 나라 현지 회사나 현지 사람들이랑 법적으로 우리가 콜트 파이팅 법적으로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글쎄요. 쉽지 않죠. 하여튼 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부럽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매뉴얼이나 어떤 문구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해가 쉽죠. 그런데 뭐 영어권 국가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무리 이제 그 나라 말을 공부를 하더라도요. 거기서 정말로 뭐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 어떤 그 법조문이나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어떤 매뉴얼, 룰 이런 것들을 그 나라 말로 읽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서 인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뭐 여기 필리핀에 사업하면서 영어를 조금 하긴 하지만 아무리 영어를 좀 해도 제가 이제 리딩, 라이팅이 완벽하지가 않고 전 네이티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말로 어떤 모두 문서가 돼 있다. 내 나라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거 엄청나게 부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너무 부럽습니다. 하여튼 뭐 내 이름 가지고 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외국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국이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뭐 유행이 지났거나 한국에서는 이제는 뭐 사양 사업이지만 해외에서는 그 사업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돈도 벌 수 있고 더 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아무튼 해외에서 사업하게 되면 한국보다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한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이게 뭐 어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경쟁력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행정적인 거 법률적인 것만 보더라도 한국보다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도 어떤 자영업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슈퍼마켓 무슨 뭐 세탁소,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세차장.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그런 자영업 부분은 대부분이 다 금지이거나 제한이거나 아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사업가 분들이 이런 면이 너무 부럽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아니다, 싫었다 그러면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국제아재 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